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장항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히 숙성이 된 상태고, 이 숙성된 기술이 과연 우리의 그 비즈니스에 어떻게 연계가 되면서 실제로 개인 중심의 그러한 서비스와 함께 산업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해왔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또 무엇이고, 또 한편 고민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인지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좀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처음 항상 고민해도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정의 개념이 무엇이냐를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이게 신뢰 기술인데, 이게 문헌에서 그렇게 좀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이 기술로 한정되는 것인가? 사실 이것이 진정한 의미를 바라기 위해서는 결론은 이 기술이 여러 기술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산업 사회 속에서는 좀 제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문헌 쪽에 나와 있는 기술에 대한 정의를 넘어서 이 블록체인은 하나의 이제 플랫폼이고, 특히나 앞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이제는 모든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인간 중심의 그러한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이유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전 블록체인 기술이요,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단순한 어떠한 신뢰성을 주는 것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요소가 내재화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 우리 코로나 전에는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것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기술은 바로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 속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1단계에서는 정보 처리 기기의 연결, 2단계에서는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그런 기기 간의 연결, 3단계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았던 모든 사물들의 연결, 소위 말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연결 범위를 깊게 넓게 확장시키면서 실제로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점진적으로 이게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일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의 디지털 트윈 형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잠시 거쳐가고 있는 것이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공간적 개념에서의 우리의 합체된 모습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 인간이라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 과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록체인 기술은,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술은 이런 공간 일체화 과정에서 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주는 게 가장 먼저 발달이 되었고, 우리가 확산 전략에서도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DID 기술이 바로 그런 노력을 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DID 기술은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공간의 어떠한 융합화 과정에서 나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는 하나의 첫 번째 도구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신뢰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또 신뢰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NF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확보가 되어지면 이제 단방향적인 나만의 것을 넘어서 이제는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거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 내용인 STO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떠한 기조 강연의 의뢰를 받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기술이 주는 진정한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신뢰인데, 신뢰의 어떤 범위가 나에서 나의 것, 그리고 서로 간의 상호 신뢰로 이게 확산되는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예전에 금융적인 부분에 한정됐던 블록체인 기술과 플랫폼이 점진적으로 확대돼서 계약이나 서비스, 결국 가서는 우리가 산업과 융합되면서 틀 자체를 바꾸는 이 웹3 시대가 들어오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발표 두 가지 내용을 잘 들었을 때 그에 대한 내용들은 순차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장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는 신뢰들이 과연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만 너무 한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기술의 공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산업 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 부분을 합체할 수 있는가, 그런 노력이 되어지는데요. 방금 전에 발표하셨던 정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단단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상실 수요 중심으로 우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수요자와 기술자는 상당히 그 온도차가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진정한 융합을 위해서는 서로 간의 눈높이를 맞춰낼 수 있는, 사실 ICT 쪽에서, 특히 산업 쪽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용성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노력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학습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 단순한 단편적인 소개라든가 파편화된 그런 지식에 대한 공유는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게 녹아지는 그런 화학적 융합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셨던 내용들을 상당히 감명 깊게 봤는데요. 이 수요 공급 협의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커플도 된다라고 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플랫폼화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그럼 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저는 이 개념이, 저는 아까 우리 그 MWC나 마침 다양한 우리 내용에서 컨퍼런스에서 보셨다시피 나가 누구인가를 고민했을 때 특히 사람 중심의, 이제까지는 나에 대한 신뢰를 제가 뭐 하지 못하고 기관이나 기업이 했었던 거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나를 주체적으로 했던 부분들로 바뀐다고 봤을 때 블록체인이야말로 휴먼 컴퓨팅이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것으로 우리가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들은 내용들은 이 DID에 대한 개념들, 분산 신원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남에게 맡겼던 나에 대한 소위 말하는 오리진에 대한 브라이트니스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기술의 관점에서 DID가 탄생이 되어지고, 그 DID의 탄성이 실제로 나를 스스로 증명하는 시대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되었고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DID 기술은 사실 나에 대한 신뢰가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주체가 되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신분증이라든가 또 관련된 내용들에서 거래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응용이 되어 왔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좀 더 내재화되고 좀 더 스며들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프로젝트도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블록체인이 플랫폼 기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 기술이라고 한다라면 이 커뮤니티 속에서 일정히 숙성이 되어진 다음에 빅 프로젝트로 나가서 소사이어티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소사이어티를 지향점으로 하게 된다면 실제로 많은 트러블 슈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은, 과연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실제로 효용성이 높고 그리고 많이 활용되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말 스몰 프로젝트에서의 커뮤니티 수준의 스몰 프로젝트에서 나름대로의 레슨을 가지고 이것이 소사이어티로 확장이 됐을 때 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효용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던 게,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저는 제일 그 커뮤니티의 시발점을 우리가 학교로 이게 산정을 해서 캠퍼스에 한번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자. 그래서 캠퍼스에서 구성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느끼고 체감하고 한다라면 이 학교의 캠퍼스가 지역사회로 넘어갈 거고, 더 나아가면 국가사회의 효용성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초창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면서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 중심의 그런 캠퍼스의 블록체인 사례들을 조금 더 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니즈 관점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찾은 다음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회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움을 받고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중심이 된 그런 병무청 서류를 서로 공유함으로 인해서
사실 학교하고 캠퍼스하고 학교하고 병무청 서류를 떼는데 상당히 갔다 와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업 시간에 맞추기도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니즈들을 쫙 조사해 가지고 매력도를 평가하니까 이 부분이 가장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대한 2차 사업,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원해 줬던 병무청 서류에 대한 공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실제로 이용률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면은 다른 또 서비스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나에 대한 신뢰가 주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오늘 항상 가장 많이 회사되는 이 신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 있는 거 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연결에 대한 이거 안전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가치와 함께 더는 이 경제적 가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또 말씀 주셨던 그 컨퍼런스에서의 또 이슈 사항들이 ESG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과연 ESG와 블록체인의 관계는 또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블록체인이 ESG에 정말 도움이 되는 기술인지 아니면 오히려 반하는 기술이 아닌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시기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이 경제적 가치의 관점에서 상당히 수용성과 한편으로 봤을 때 편의성을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트랜잭션 코스트가 상당히 적어지는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주고 있지만 그 컴퓨팅 파워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 대한 ESG에 반하는 그러한 논리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제가 관련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소위 말하는 그린화를 위해서 많이 효용이 되고 있지만 그 효용을 위해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에너지에 대한 소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처는 우리가 다양하게 갈 수 있지만 그 우리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이거에 대한 컴퓨팅 파워를 어떻게 우리가 최소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 경제적 가치 부분에서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방금 전에 정책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블록체인 R&D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우리가 쌓여오고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올해 2023년도에 신규 과제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 심의가 됐을 때 이 블록체인 R&D가 조금 더 그 취지에 맞게 그리고 사회 수요에 맞게 조금 더 분량을 좀 늘어나가면서 효용성 있게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나의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NFT였습니다. 상당히 우리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와 함께 상당히 붐을 일으켰던 솔직히 나의 것은 어디인 것이냐, 나를 어떻게 전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게 NFT 부분이었고 특히 DID와는 달리 이 거래가 된다는 것의 관점에서 상당히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이게 가상화폐와 상당히 유사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또 나름대로의 유통량 확보가 됐고 이 산업으로의 발전 상당히 이슈가 됐던 게 재작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가 늘은 부분들은 뭐 당연히 전자적으로 나의 것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진정한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눈높이가 맞고 그것이 서로 딱 우리가 피팅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이게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데 우리의 유통의 수단은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안정성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NFT화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유통의 수단, 거래의 수단, 부의 이동 이런 관점에서만 우리가 집중을 했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들 과연 우리가 거래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상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산업 속에 융합할 수 있는 노력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시도했는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진정한 우리가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산업을 좀 품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숙제와 그 다음에 해결 방안들을 함께 좀 나눠야 될 그런 시기가 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계속 이어서 드린다면 그런 이제 커뮤니티 관점에서 그럼 NFT 활용 용도는 무엇이고 정말 우리 작은 커뮤니티 속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졸업증
증을 우리가 NFT로 우리가 한번 발행을 해서 계속 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번 여름 학기부터 이제 NFT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또 종이 졸업장도 주면서 이 병행하는 가운데에서 실제에 대한 관심도 유도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이 NFT 가지고 실제로 하게 되면 졸업 증명서 안 받더라도 충분히 이제 가야 될 내용들이 전개가 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아까 오늘 지금 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늘 정책 발표 내용에서 디지털 배지 얘기 나왔었는데요. 저는 상당히 그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제가 한번 우려하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은 이게 발행자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유통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이 엔드포인트 관점에서 마지막에 수요자 관점에서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가 필요한지를 조금 평가를 한 다음에 이걸 좀 당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인력 양성 쪽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 쪽이 단순한 이 공급이 적정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실제로 인력에 대한 생태계도 수요가 견인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지만 완성체가 좀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고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디지털 배지라든가 NFT에 대한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수요체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형태의 그리고 어느 정보가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 예측과 실제로 그들의 어떤 현장에 대한 의견들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이것이 만들어져야지만 수요가 견인된 공급이 되는 이게 에코시스템이 좀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NFT 학위증도 그냥 단순하게 블록체인이다. 라고 이슈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 기업 몇 개를 실제로 조사를 하고 그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좀 발알라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구조와 함께 실제로 이렇게 에코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형 프로젝트로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자 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 연구센터를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아서 계속 6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 이름이 블록체인 연구센터가 아니라 서비스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화를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것에 대한 확산을 가져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인력 양성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이런 내용들도 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NFT의 부분들은 결국은 사실 저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증권으로 넘어간 게 이제 STO라고 보는데요.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것이 이제 확실해지게 되면 이 유통의 준비가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많이 회자될 내용인 STO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실제 아마 여러분 지금 교재 자료와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치고 다시 또 발행하고 다시 또 만들어보고 어제 저녁까지도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과연 이것이 혹시나 이런 공식된 장소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또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이 한편으로는 블록체인의 어떤 중요한 그러한 긍정성이 조금 해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그림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 그림 속에서 사실 오늘 발표될 내용 두 번째 세션이 아마 STO 관련된 내용인데 이 그림은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과연 우리가 증권의 디지털화가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받아들여서 거래가 되고 이게 부의 이동이 생겼을 때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열 현상이라든가 또 혹시 왜곡된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블록체인의 본질이 좀 깨질 수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처음에 장표를 그 점진적으로 좀 약간 어그레시브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고치고 정제돼서 최종 장표를 만들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내용들이 기존에 준비되었던 그런 정형적인 증권을 한정되는 것을 비정형적 증권에 대해서도 실제로 디지털화하고 이것을 실제로 발행하고 안전하게 유통시킴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적정 수준 이상의 그러한 거래를 좀 발생시킨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요즘 나오고 이슈가 되고 있는 STO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STO가 잘 활용돼 가지고 한편으로는 그 제도권 내에 큰 변화 없이 그리고 투자자도 보호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자산들을 이제 끌어들 수 있는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 비정형적 증권이잖아요. 아까 우리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연결의 범위가 전기가 흐르지 않은 thing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유통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단순한 유가증권 수준에서 금융정보만 하는 것이 아니 금융자산만이
아니라 일단 그 비금융 자산들도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경제에 대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점진적으로 좀 숙성된 관점에서 우리가 좀 내용들이 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들은 오늘 뭐 전부 더군다나 발표 세션에서도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공식적인 발표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자산들을 실제로 증권화하고 이것을 실제로 디지털라이즈드 해가지고 토크나이즈, 소위 말하는 토크나이즈를 해서 이거를 유통량을 늘리고 투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 이 개념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권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한 발짝 좀 다가선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게 되면 이렇게 좀 나름대로의 유통이라든가 비즈니스적인 니즈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다양한 그런 산업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편함들 그리고 자산에 대한 거래들을 확실히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거래들은 이미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제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에서 실제로 건물을 실제로 토크나이즈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거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각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우리가 특례 적용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물건이 하나 정도에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토크나이즈 하기 전에 과연 저 부동산 상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와 유사하게 지금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실손보험을 어떻게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아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저희가 숙성을 많이 가지고 제가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고민을 주관을 했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해봤을 때 정말로 어려운 것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혁신성이 존재하고 상당히 또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사업성 부분하고 그리고 다른 산업의 규제와 이게 어떻게 버무려져서 이것이 문제를 해서 하나의 원패스로 데리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STO 관점에서의 조각 투자와 그 다음에 디지털화된 증권에 대한 유통이 과연 우리의 대상이 되는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장표처럼 이게 미술품이라든가 또는 뭐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시 확산되고 또 특히 부동산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그 산업의 그런 허들을 어떻게 잘 넘길 수 있고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도 함께 경주가 되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량도 정말 우리가 바랬던 내용만큼이나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단에 대한 안전한 체계가 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 STO도 마찬가지로 주는 가치는 결국은 이제는 고신뢰 사회가 갈 수 있는 더욱더 이제 나를 넘어서 이제는 서로 상호간의 관계성을 좀 좋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조직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대한 신뢰가 더군다나 디지털 혁신의 과정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과정에서 더욱더 중요한 기술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우리 제가 정책 발표 내용에서 정말 따뜻하게 느끼고 정말 가슴 깊게 느꼈는데요. 이 빅 프로젝트도 좀 많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제도적인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인재 양성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이러한 정책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신뢰 사회에서의 나름대로의 중요한 포지션을 이 블록체인 기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그거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오용이 되어 있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약간의 어떠한 그 훼손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강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간다라면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에 다가왔던 그 블록체인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소중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STO 관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상호 간의 신뢰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지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웹3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웹3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해결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오늘 발표를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STO에 대해 해결 과제는 생략을 좀 하고요. 우리가 가야 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웹3는 결국은 이제는 수동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읽는 것에서 이제 쓰는 것에서 이제는 참여한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 중심의 우리가 기술로 고도화되고 있고 세련화되고 있다는 게 지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웹3는 단순하게 기술을 넘어서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틀을 단번에 개선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상호 간의 신뢰와 그다음 나의 참여를 통해서 또 다른 가치, 혁신 가치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고민되기 때문에 웹3에 대한 변화 내용들은 특히 이제 웹에서 들어오는 흐름하고 블록체인에서 들어오는 흐름하고 잘 좀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이것이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웹3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인간 중심의 그런 새로운 판을 새롭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양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약간의 제한된 상황에서 서서히 태동적인 수준으로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련된 동영상이라든가 당연히 컨텐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는 올리기만 하고 약간의 보상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보상에 대한 기준도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그것이 바로 웹3라고 볼 수 있고 일부 서비스 쪽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었을 때 결국은 소위 말하는 예전에 우리가 회자됐던 프로토콜 경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가 단순하게 단순하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일정 수준의 이익을 수당 형식으로 받는 수준을 넘어서 그 이익에 대한 크기와 이익에 대한 분배 방식 이런 것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인간 중심의 그러한 패러다임이 실제로 디지털 트윈 세상에서 공간이 일체된 세상에서 가능해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웹3의 미래 가치는 바로 나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사회에 대한 가치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표로 생략을 하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단순하게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하면은 소위 말하는 유행을 따라서 패셔너블하게 이게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황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말씀대로 실제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 전자 공간에 한정된 그런 가치가 실제로 현실 공간의 가치와 서로 결합이 되면서 서로 일체화, 소위 말하는 공진화 과정을 갔을 때 이에 대한 상호 신뢰와 그다음 투명성 확보는 바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브라이트 오리진 부분이고 그 브라이트 오리진 부분이 서로 발전이 됐을 때 브라이트 인터넷, 브라이트 스페이스 이렇게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항상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존에 있던 불편함을 개선시켰을 때는 우리가 트랩드 밸류라고 개선된 가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의 개념이 서로 바뀌면서 큰 세상이 열렸을 경우에는 현재 제공되지 않는 니즈에 대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유밸류, 혁신 가치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려다 주는 결국은 플랫폼화가 돼서 공간이 일체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산업에 대한 눈높이가 맞춰지고 그 맞춰지는 것의 가운데에서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사회는 결국은 우리가 가치 혁신성이 중요시되는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회로 발전하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